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조용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어제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지도 가물가물한데 이상하게 젊은 시절 일만큼은 또렷하게 떠오르시죠? 그럴 때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작은 신호들은 우리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무겁고 두렵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치매가 오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변화들, 그리고 뇌를 다시 젊게 돌리는 하루 3분 루틴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뇌를 되살리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진단을 받기 훨씬 전부터 이미 우리 뇌 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라는 진단을 받기 5년에서 6년 전부터 이미 뇌 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해마라는 부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걸 아시나요? 해마는 우리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창고의 문이 조금씩 녹슬어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기억을 넣을 수도 없고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것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와 잠 부족, 그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생활 습관이 뇌의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입니다. 특히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면서 해마가 빠른 속도로 위축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어가면 뇌는 마치 굶주린 것처럼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윤상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에도 본인의 머리는 멀쩡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손자들과 대화도 잘하고 신문도 읽고 TV 뉴스도 챙겨보셨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의 권유로 건강검진 차원에서 뇌 MRI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8년이나 많게 나왔다고요. 그분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정정한데 뇌가 벌써 76세라니?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불안하고 막막했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밥맛도 없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냥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셨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서 파카라 하고 크게 발음하는 연습을 10회씩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혀가 잘 안 돌아가서 파가라 이렇게 되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가볍게 동네를 20분씩 걸으셨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눈에 담으셨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병원에서 다시 기억력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어 기억하기 점수가 처음보다 12점이나 올랐고 그림 맞추기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 개선은 흔치 않다며 칭찬하셨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파카라 운동과 걷기를 빠뜨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뇌가 다시 살아나는 게 느껴진다고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명확합니다. 치매를 막는 첫걸음은 뇌가 아직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자극을 주면 성장하고 멈추면 위축됩니다. 작은 자극 하나하나가 회복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3분만이라도 입과 혀와 손을 움직이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TV를 켤 때가 되면 자동으로 뇌 운동을 시작한다는 식으로 생활 속 신호를 정해두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제 먹은 반찬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같은 이야기를 며칠 사이에 2~3번 반복해서 하신다는 소리를 가족한테 들으신 적은요? 익숙한 길인데도 헷갈려서 잠깐 멈춰 서게 되는 경험은 어떠세요?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긴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뇌 속에서 해마와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노화로 인해 위축되면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꺼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오래전 일은 또렷한데 최근 일은 금세 사라지는 겁니다. 30년 전 결혼식 날은 생생한데 어제 점심 메뉴는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통로가 좁아지고 있는 거죠. 74세 박미자 할머니는 몇 달 전 시장에 가셨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10,000원을 내고 물건을 샀는데 거스름돈을 받고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 계산이 안 됐답니다. 그냥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왔는데 집에 와서 세어보니 2,000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때는 내가 실수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어제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걸 본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불안해진 며느리가 함께 병원에 가자고 해서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은 경도 인지 저하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치매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나도 이제 치매에 걸리는 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희망적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뇌를 자극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고요. 그분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손가락 자극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서로 맞대고 빠르게 돌리고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로 돌리는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꼬이고 속도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또 작은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중요한 일은 바로바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오늘 할 일 3가지를 아침마다 적고 소리 내어 읽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시장에서 계산할 때 머뭇거리는 일이 줄었고 며느리한테 같은 말을 반복하는 횟수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석 달 후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인지 기능 점수가 올라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해 주셨답니다. 이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어제 먹은 반찬이 기억 안 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익숙한 길이 헷갈리는 것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부터 뇌를 깨우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아침마다 오늘 할 일 3가지를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입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짜증내지 마시고 부드럽게 함께 뇌 운동을 시작해 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치매는 80대나 90대 어르신들 이야기지 나랑은 먼 얘기야. 하지만 요즘 현실은 다릅니다. 40대와 50대에서도 치매 전 단계 증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50대 조기 치매 환자가 지난 5년 사이에 37%나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잠이 부족하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운동량이 줄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뇌의 저장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컴퓨터도 오래 쓰면 느려지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40대에도 70대 뇌를 가질 수 있습니다. 62세 정혜윤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정년퇴직을 하신 후 특별히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답니다. 처음 1~2달은 그동안 못 쉬었으니 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천천히 식사하고 TV를 켜면 어느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 또 TV를 보다가 졸고 저녁이 되면 다시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놀러와서 아빠 요즘 말씀하실 때 단어가 잘 안 떠오르시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제야 본인도 느끼셨답니다. 말하려고 하는데 단어가 입 끝까지 왔다가 사라지는 느낌. 사람 이름이나 물건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 일이 부쩍 늘었다는 걸요. 걱정이 된 아들의 권유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관 노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 이대로 가면 혈관성 치매 위험이 높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정말 후회가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너무 안일하게 지냈구나. 그냥 쉬기만 하면 건강해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뇌가 녹슬고 있었구나.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운동화를 신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20분 동안 빠르게 걷되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걸으면서 주변 나무와 꽃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식단도 바꿨습니다. 라면과 과자와 빵을 줄이고 대신 달걀과 두부와 견과류를 챙겨 먹었습니다. 삼겹살 대신 생선을 더 자주 드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몸도 무겁고 의욕도 안 났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응원과 부인의 격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2달째 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었고 머리도 조금 더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3달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집중력 테스트 점수가 처음보다 확실히 올라 있었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개선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 변화는 정말 노력하신 결과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매일 아침 운동을 빠뜨리지 않고 계십니다.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가면 매일 만나는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게 또 뇌에 자극이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조기 치매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움직이는 겁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뇌를 자극하면 위축 속도를 25%나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은 차 대신 걷기를 생활 규칙으로 만드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라면과 과자와 빵은 줄이고 달걀과 두부와 견과류를 챙겨 드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뇌 건강을 위해 약이나 영양제부터 찾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뇌는 움직임 자극에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혀와 손과 목과 다리, 이 4가지 부위를 자극하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뇌는 깨어납니다. 왜 이 부위들이 중요할까요? 입과 혀는 우리 뇌 신경의 30% 이상을 담당합니다. 말할 때 사용하는 근육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혀를 움직이고 입술을 움직이고 턱을 움직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손끝에는 뇌와 직접 연결된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일 때마다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 부위를 움직이면 전두엽과 해마가 동시에 깨어납니다. 복잡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80세 김예분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말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다시 물어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꺼려졌답니다. 전화 통화도 피하게 되고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혀와 입 근육이 약해진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운동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파카라 발음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파할 때는 입술을 힘차게 터뜨리고 카할 때는 목 뒤를 긴장시키고 라할 때는 혀끝을 입천장에 댔다가 떼는 동작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혀가 잘 안 돌아가서 답답했습니다. 파카라가 파가라가 되기도 하고 속도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10회씩 반복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혀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발음이 확실히 또렷해졌습니다.
손자가 전화해서 할머니 목소리가 훨씬 좋아지셨다고 말해줬을 때 정말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즐겁답니다. 자신감도 많이 회복되셨고요. 76세 송대진 어르신은 TV 볼 때마다 손바닥과 손등을 치는 운동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로 시작했는데 몇 주 하다 보니 확실히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느끼신답니다. 드라마 내용도 더 잘 기억하고 뉴스 내용도 귀에 더 잘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뇌를 깨우는 5가지 루틴이 있습니다. 첫째는 혀 운동입니다. 파카라 발음을 하루 3번 10회씩 해보세요. 둘째는 손가락 교차 운동입니다. 양손의 손가락을 깍지 끼듯 교차했다가 풀기를 반복하세요. 셋째는 빠르게 걷기입니다.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20분만 걸어도 뇌로 가는 피가 늘어납니다. 넷째는 목과 두피 마사지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톡톡 두드리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다섯째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균형을 잡는 동작이 뇌를 깨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3분만 투자하세요. 식사 후 파카라하고 손 운동하고 두피를 톡톡 두드리는 걸 루틴으로 만드세요. TV 리모컨을 잡을 때마다 손바닥 치기를 10번씩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 발로 서보세요. 10초 이상 버티기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뇌의 균형 감각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균형 잡기를 단순한 다리 운동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균형을 잡는다는 건 뇌의 좌우를 동시에 깨우는 고급 뇌 운동입니다. 한 발로 서 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으로 주변을 보고 귀로 균형을 감지하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느끼고 전두엽에서 이 모든 정보를 통합합니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눈과 귀와 발바닥과 전두엽이 동시에 협력해야 합니다. 균형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이 신경 회로가 느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균형 운동을 하면 이 모든 회로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79세 오정의 할머니는 집안에서도 자주 비틀거려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벽을 짚어야 하고 현관에서 신발 신을 때도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넘어져서 다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외출도 꺼려졌습니다. 딸이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근력은 괜찮은데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벽을 잡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루에 3번씩 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초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벽을 꽉 잡아도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연습했습니다. 벽을 잡고 오른발로 서서 3초를 세고 왼발로 바꿔서 또 3초를 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5초까지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2주가 지나니 10초도 가능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벽을 살짝만 짚고도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화장실 갈 때 덜 불안해졌고 현관에서 신발 신는 것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양치질할 때마다 자동으로 한 발로 서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거울 보면서 양치하는데 한 발로 서 있으면 시간도 빨리 가고 운동도 되니 일석이조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10초라도 균형 훈련을 꾸준히 하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뇌는 수많은 신호를 주고받으며 깨어납니다. 양치할 때, 설거지할 때, 세수할 때 한 발로 서는 습관을 만드세요. 넘어질까 걱정되시면 의자나 벽을 잡고 5초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오래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곧 뇌가 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치매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100세에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자주입니다. 완벽함보다 꾸준함입니다. 파카라 발음 1번, 손끝 움직임 1번, 걷기 10분이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단 3분만 뇌에 불을 켜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나를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따뜻한 하루 되세요.